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7일자 151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이고요. 지난주 긴 음봉 만들면서 시작했죠? 끝났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79달러 13 오픈이 78.9, 79달러 밑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살짝 올랐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77.81 이 라인을 지난번에 임의로 이 새로운 레인지라고 만들면서 핑크색 이 레인지라고 만들었는데 그거에 다 걸쳐져 있기는 했죠. 걸쳐져 있기는 했지만 저점이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인지를 일단은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있었던 레인지들, 그 레벨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이 파란색 이 레인지가 이때는 굉장히 좋은 레인지였지만 더 이상 새 레인지로서 작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서도 어떤 지지저항선 역할을 못하고 있었죠. 뭐 이 밑에, 이 위에까지 올라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레인지는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고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이또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레벨도 되게 중요한 레벨로서 남겨뒀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작용을 못했지만, 여기 위에 올라오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79.27레벨은 놔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레벨도 되게 중요하죠? 이 레인지하고 이 레인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서 떨어졌지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레인지가 요 레벨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레벨도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이제 깨끗해졌죠.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도 지금 뭐 거의 5일 동안 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핑크색 새로 만든 레인지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남는 게 초록색 레인지, 그리고 그 밑으로 오렌지색, 파란색 레인지인데, 이 밑에 있는 레인지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레인지, 그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레인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 파란색도 만만찮게 의미가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레벨도 놔두지만, 뭐 이 이후에 크게 여기서 한번 작용하고, 크게 작용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레벨도 일단은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큰 작용을 안 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개의 얘와 얘, 이 두 개의 다운트렌드 라인은 일단 뭐 당장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뭐 60대 달러대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정도 되는 이런 좀 전에 지운 게 이거였었나요? 의미 있어 보이는 거, 뭐 딱히 의미 있어 보이는 거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이제 조금씩 명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76.15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었었다는 거 이번 주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레벨에서 화요일에 저점이 됐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이 위에 상한선도 뭐 딱히 상한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있는 뭔가를 그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76.15랑 80.62의 이 초록색 레인지가 현재 레인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고 올라가서 79.29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레벨을 새로 파란색 정도로
그려놓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렸는데 어디서 어디로 봤느냐?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 1로 놨을 때 61.8라인이 어디냐를 봤는데 크게 의미 있는 레벨을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좀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지웠었던 이 중간에 있었던 지난주에 그렸던 기준선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별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 레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어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시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일단 제가 그렸었지만 지우기로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CL은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기보다는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부터는 그냥 이 레벨이 지금 고점 저점으로 하면은 한 230틱 정도죠. 230틱. 그리고 목요일 날도 고점 저점 하면은 240틱 좀 덥나요? 240틱 정도. 230, 240틱. 그리고 여기 금요일도 보면은 한 230틱 정도 되죠. 240틱 사이. 그래서 240틱 정도로 그냥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있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보고, 그냥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큰 의미 없이 자잘한 뉴스나 뭐 개인적인 아니면 어떤 그룹들의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그냥 데일리 무브 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머니 매니저에 의해서 레인지 시프트가 다운되고 나서 그 레인지 시프트 다운이 화요일까지 됐다고 보고, 화요일까지 된 이후에 화요일에서부터 이 위쪽에 있는 이 레인지, 작게는 78.47에 76.15 이 레인지, 그리고 크게는 이 76.15에서 80.62 레인지 이 사이에서, 이것도 지금 76.15랑 80.62는 거의 400틱 정도 되는 4달러 40, 30, 뭐 좀 안 되죠. 4달러 30 좀 안 되는 정도의 레인지, 그리고 여기도 이 두 개 78.1747 보면은 뭐 232 뭐 이 정도 되는, 그래서 2달러 30, 3달러 40, 4달러 40 정도 되는 그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지오폴리티컬 이슈도 없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오히려 해소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이스라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 공격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에 있는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원유 시장 입장에서는 좀 해소가 되는 느낌까지, 그렇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뭐 러시아랑 이란이 오페크 약속했던 감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버 프로덕트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오페크와 이란 러시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네 안 미치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허리케인이 와서 그쪽에 있는 리파이너리 이런 곳에 문제가 있어서 뭐 셧다운 됐다, 뭐 그런 자잘한 뉴스들이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당분간은 이 레인지 내지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트렌드 라인 이런 거 하나씩 더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 라인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느냐?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이 여기서도 맞았죠? 여기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포인트 이렇게 맞아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까지 가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레인지 무브를 해서 여기서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한 55% 정도 확률로 이렇게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큰 확률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 여기 간다고 해도 79.29, 80.62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저항선을 만날 수밖에 없다 정도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됐죠. 훅 빠지면서 내려왔는데 월요일날 반등을 했고 화요일날도 더 치고 올라갔는데 ES 36, 30.75 이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고점이 36, 29.75까지 나왔는데 뭐 네틱이죠. 네틱 정도 차이가 나서 거기까지 하고서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개파락 해서 수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이 지지선까지 닿았다가 금요일에는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를 사이에서 그냥 묶여 있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뭐 이중 저항을 받아서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장이 마감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보면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는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묶여 있다면 월요일, 화요일은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밀려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을 것인가 여기서 요 삼각형 그러니까 요 각도 요 다운 요 업 사이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도 실적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이번 주에도 그 실적 때문에 수요일 뭐 확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구글이랑 테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구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AI 주식들도 많이 같이 빠졌죠. 그래서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같이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깊게 빠져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봤자 아직 4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랠리에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뭐 이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찍어볼까요? 피보나치 어디 갔었죠? 이제 찍혀져 있군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놓으면 아니 거꾸로 다 해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놓으면 여기죠. 얘 지우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쓱 올려보면 예. 61.8 라인에 이렇게 닿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반응커녕 이제 61.8 라인에 이제 겨우 닿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는데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랑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거에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에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이 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61.8 라인 찍었다는 거 이 부분이 ES의 움직임이 이따가 보실 NQ를
리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중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 여기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찍고 내려올 때도 전 고점에서 다시 저항받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 장은, ES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는 게 차트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따 보실 NQ에서는 왜 여기서 뜬금없이 지지를 받았지? 저항을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상승과 하락 중에 택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NQ 보실게요. NQ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NQ는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워도 될 것 같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런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있다.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트렌드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을 수요일에 완전히 무시하고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게 패러렐 채널 정도 그릴 수가 있겠죠. 아이고, 여기서 패러렐 채널을 그리면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패러렐 채널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추세를 보는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도 일단 하이드를 하는 게 낫겠죠. 일단 하이드를 하고,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는 큰 쓸모가 없어 보이고,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일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얘도 좀 깔끔해졌죠? 자, 지금 현재 이 19023.25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ES랑 코릴레이션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들도 이 포인트들도 맞지. 왜 여기 뭐 특별히 얘가 그렇게 중요한 이게 찍어 보이면 얘가 그렇게 중요한 레벨인가? 여기서 지지받게? 아니죠. 이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ES에서 지지받은 그거에서 지지받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들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 어떤 레벨을 찍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NQ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 같은 것들에 의해서 더 빠졌었던 것도 있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다음 주에 실적 있죠. 그래서 그 실적 때문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월화 수 뭐 여기서는 지금 큰 방향 변경하는 어떤 기준선이 없어 보입니다만 ES에서 아까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초 중반에 그 실적에 의해서 위아래 가는 것이 결정될 때 NQ도 같이 움직이고, 그때의 NQ 움직임은 또 NQ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좌우될 것이다. 그럼 뭐 여기 있는 이런 레벨들 중요해 보이고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그릴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나 뭐 기준선 같은 게 딱히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는 하나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하나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영향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테크주 갈 때까지는 이 레벨 아래로 떨어지거나, 요 다운 패럴 채널의 한 상한선, 여기 이 레인지에서 월화 정도 움직이다가 실적 관련해서 튀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정도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그 금요일에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이었나요? 로하이 레퍼런스였나요? 이게 하이와 로우를 연결한 그런 기준선이군요.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었어서. 그래서 여기에 맞았을 때 토요일, 일요일에까지 이렇게 찍고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 트렌드 라인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월화수 빠졌고, 목요일에도 더 빠져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서 금요일에 치고 올라갔는데, 좀 전에 있었던 그 기준선까지 뚫지 못하고 거기에서 저항을 받은 정도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중요하죠. 요거에 닿으면 더 다시 쭉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64829 레벨 아직 살아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빨간색 요 트렌드 라인이었죠. 트렌드 라인 그대로 살아 있고, 5가 왜 안 되죠? 세팅. 예, 갑자기 오토매틱 만들어주는 스케일이 사라져 버렸네요. 뭐 다시 제가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요 삼각형 요 레인 요 사이에서 이렇게 당분간 움직일 거라고 기대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축 처져서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굉장히 완만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요 레벨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요 레벨들까지 극복하면은 이제 전고점 뚫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엔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 뭐 얘도 마찬가지 지우고,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위에 것도 지우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 정도는 일단 놔둬도 될 것 같네요. 갑자기 확 튀어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스케일이 안 되죠? 네, 트레이딩.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였나? 여기네요. 이렇게, 이게 맞네요. 이렇게 돼서 요 삼각형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큰데, 요 삼각형 라인 이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주에 하락이 좀 금요일날 컸었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하락도 컸었고 해서 2주 연달아서 하락을 보이는 장이었고, 그 이퀴티 지수는. 그리고 CL 같은 경우에도
시프트 다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좀 빠져 있었는데 다음 주 이큐티는 실적 관련돼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레이트 디시전 있죠. 뭐 거의 동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뭐 일말의 가능성,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들 하는데 그거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서프라이즈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9월 달에 확실하게 그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 뭐 거의 100%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 CPI가 아직도 남아 있죠. 그리고 오늘 PC 같은 경우에 PC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 빠진 걸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PC는 PC입니다. CPI하고는 다르죠. 프라이스 인덱스랑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 뭐, 이것은 개인 소비는 간접적으로 CPI처럼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매저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매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수요가 커지니까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공급은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수요가 폭발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PC가 크게 올라가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돼서 인플레이션 지표로 보는 것이지, PC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0.1%라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격의 상승의 퍼센티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0.1%라도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0.2%, 0.3%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PC는 PC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줄어들고 그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래서 PC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지 그것이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주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함부로 PC를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는 지표라고 착각을 하시는 이유는 없었으니까, 오르는 데는 확실한 지표지만 내릴 때는 PC가 그렇게 크다는 지표가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간단하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PC가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오르지는 않았었던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엔 좀 오르다가 중반에 빠졌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언론들이나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지를 가지고 마켓을 보시고 그 마켓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이리저리 휘둘르면서 뭐 소위 얇은 귀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신 있게 트레이딩 디시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새 조회수가 많이 줄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셔야 좀 노출이 많이 돼서 다시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